네, 이번엔 특검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첫 소환 통보가 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김건희 여사 언제 부르냐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다음 달 6일 나오라고 특검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6일이면 이제 2주 정도 여유가 있는데 상당히 좀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부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요, 이 자진 출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소환 일정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따로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고 이 출석 요구서를 김 여사의 자택으로 송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로는 결국 자진 출석을 염두에 뒀다라는 말은 이번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자진이 아니라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이 소환 통보에 대해서 건강상 이유를 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연기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한 시기와 조사일 사이에는 상당 기간이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다른 핑계를 대고 이 출석을 연기한다든지 불응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8월 6일에 불응할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고 바로 강제 수사까지 돌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이번 조사에서는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먼저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 또 이 건진법사 의혹,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에 대한 이 공천 개입 의혹 등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묻겠다고 하는 이 네 가지 혐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혐의 모두 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혐의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이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전성배 씨에 대해서 두 차례 압수수색이 일어났고 또 심지어는 아크로비스타 이 자택에 대해서도 이미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으로 적시가 되어서 압수수색까지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혐의부터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한 차례 조사로는 좀 부족할 것이고 이 네 가지 혐의를 모두 조사하는 데는 두 차례 이상의 소환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네 가지 혐의로 대략적인 김 여사의 입장을 진술로서 확인한 다음 곧바로 신병 처리에 나아가겠다라는 의사로서 이 네 가지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하면 출석하겠다라면서 기본적인 태도는 이 특검 수사에 우리는 협조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라는 점을 견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은 웬만하면 출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아마 이 출석의 방법이나 일정을 두고 일정한 조건을 걸고 이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셨지만 출석 방식을 놓고는 좀 논란이 예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특검에서는 공개 소환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와 서면 조사가 일어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황제 조사 아니냐, 왜 이런 특혜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마 가장 통상적인 방법인 공개 소환 조사의 방법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비공개 소환을 해주면 내가 가겠다라는 등 그 웬만하면 출석하겠다라는 것에 웬만하면이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출석 조건의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이요. 이 통일교의 간부가 이 건진법사라고 불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개의 샤넬백을 건넨 것이다라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보고 있는데 그때 이 통일교 측에서는 몇 가지 청탁을 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통일교의 이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이른바 ODA 사업 수주 청탁이 오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참 이게 기간이 오묘한 것이 그때 바로 청탁이 오갔을 당시에 이 정부에서는 5년간 이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에는 7억 달러였다가 15억 달러로 확대를 합니다. 이것을 주관했던 것이 기재부였고요. 또 실제로 이 해당 기금을 수탁받아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것이 바로 수출입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재부와 이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혹시 이 차관 지원 한도를 확대했던 것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는지 아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 같고요. 또 김 여사에 대한 소환까지 2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단행한 물적 증거들을 분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에 물증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추궁 압박 조사할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라고 알려진 인물의 부인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김예성 씨죠.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이 김모 씨의 부인에게 특검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부인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예성 씨는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보니 베트남에 있는 줄 알았는데 태국이라는 제3국으로 도피했고요. 또 언론에는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특검에는 소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KBS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 김예성 씨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시점부터 자신이 부인과 함께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의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김예성 씨가 먼저 출국을 하고 아내가 그 보증금을 받고자 한국에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아내를 추궁을 해서 당신도 이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의 도피를 도왔던 것이 아니냐. 아마 이 의혹 관련해서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기에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9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보다 먼저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도 혐의가 한 가지입니다. 명태균 의혹에 관해서만 이번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항목 16가지가 넘는 상황이고 일단 그중에서 4가지를 먼저 묻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범으로서의 혐의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확인을 하고 바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이 김 여사를 소환해서 아마 신병 처리를 하고자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 통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고 있는 재판과 따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로서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요,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내란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 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지금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 35부에 배당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따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요. 그렇지만 이 재판이 결국 사실관계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 내지는 피고인이 병합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 병합을 받아들여서 한 번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순직 해병 특검도 보겠습니다.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걸 인정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로한 회의 이후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이 02800으로 시작한 이 번호가 누구의 번호냐를 두고 그간 정말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은요. 그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건 전화였다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이 군 관련한 군 조직에 대한 우려를 표명
설명했을 뿐이지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라든지 어떠한 업무적인 지시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통화를 건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지만 네. 당시에 이 의혹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순직 해병 특검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내일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